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육군 출신의 미국인 용의자 2명이 두 군데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지역에서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숨졌습니다. 뉴올리언스 사건은 이미 테러로 규정했고 연방수사국은 방금 전 공모자가 없는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발생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은 트럼프 호텔 앞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트럭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트럼프 호텔과 취임식 경비 강화됐습니다. 용의자 2명은 육군에서 IT 전문가로 복무했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아침에도 두 사건의 원인이 국경 개방 때문이고 따라서 바이든의 실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당 근처에서 불안정한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지금 주변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의사당 역시 이번 두 군데의 사건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경호가 강화된 그런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에 의해 체포될 위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자 미국을 포함한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모두 트럼프 당선인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간 길로 가는 듯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처럼 재판 연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처럼 부정선거 주장과 지지자 선동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리스 체니 전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한 20명에게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대통령 메달을 줍니다. 트럼프 탄핵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은 리스 체니 전 하원 의원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큼 서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행정부가 교체되는 미국의 2025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X 어카운트 이름을 바꿨다가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한 주식값은 폭락했습니다. 뉴올리언스와 라스베가스 사건 용의자가 사용한 자동차 렌트 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형태의 자동차 렌트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새해 첫날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시차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두 가지 이 대형 사건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뉴올리언스에서, 그리고 라스베가스, 그것도 차기 대통령이 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호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 만든 사이버트럭, 이 폭발 사건, 이 두 가지는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나라에서 모든 뉴스를 제치고 탑 뉴스입니다. 아마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 만든 사이버 트럭은 요즘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시면은 일반 자동차 모양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외계인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본 것 같은 아주 각지고 반짝거리고 전혀 속이 보이지 않는 메탈,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FBI가 방금 기자회견을 끝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의 주지사와 함께 그 사건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침 뉴스를 들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뉴올리언스 사건은 혼자가 아니다, 분명히 공범이 있다, 그러므로 수사 당국에서도 좀 전에 연방 수사국이 새로운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수사국은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믿는다, 지금 believe라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용의자가 랩탑도 여러 개, 전화기도 여러 개, 전화기는 3대고 랩탑은 2대, 이런 모든 것으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했고, 폭발되지는 않았고요. 경찰이 쳐놓은 그 바리게이트를 뚫고 부수고 포드 픽업 트럭 렌트카입니다. 돌진을 했고,
돌진하고 바로 나와서 경찰과 총싸움을 벌였고 경관 2명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그 사진도 참혹한 채로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것들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뭔가 폭발물이 있었고 근처에도 폭발이 설치됐는데 폭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년 넘어 만에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1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상자 가운데서 사망자가 5명이 더 늘어나서 15명, 부상자가 35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용의자 42살의 삼스두딘 바하르 자바르. 어제 이제 여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공격 직전에 소셜미디어에 비디오 영상을 올렸는데 살해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이건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테러 그룹 아이시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주지사가 기자회견하는 것 보니까 여름에 아이시스에 가담을 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럭에 아이시스 기가 걸려 있었고 뭐 무기도 그 트럭 안에 있었고 8년을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군까지 합치면 13년 방위군까지 합치면 13년 군 경력이고 8년 육군에서 복무할 때 1년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됐는데 주로 이제 정보기술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휴먼 리소스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했고요.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부를 했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학위를 받았답니다. 이 사람은요.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텍사스에서 자랐고 그리고 사건을 저지르기 직전까지 주소지는 휴스턴 북부였습니다. 무슬림 지역이었고 지금 그 휴스턴 북부의 무슬림 지역은 굉장히 그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이혼을 2번 했고 이혼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엑스와이프가 재혼을 한 그 남성이 수사 당국에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자로 자랐지만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지는 오래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일을 했는데 해서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할 때는 활짝 웃는 그 양복을 입은 그런 모습의 사진이 보이고요. 2021년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부동산 자격증 면허는 만료가 됐고 교통 위반을 한 그런 범죄 기록이 있고 절도와 관련된 범죄 기록도 있다 했는데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단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가 오늘 아침까지였는데 방금 전에 단독 범행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 차 안에는 소음기 역할을 하는 아주 장총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망자들이 많은데 그 사망자들의 사연은 항상 정말 듣기에 정말 죄송하고 괴롭고 한데 특별히 18살 이달 말부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었던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거기 데일리에서 승진을 해서 4살짜리 아이와 이제 새 아파트먼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는 27살 젊은 엄마죠. 이런 분도 희생자입니다. 아무튼 그 보스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구구절절이 참 안 됐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괜찮을 수도 있어? 좀 잘 살 수도 있어? 하고 그 희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때 이제 희생자가 됐다는 거고요. 2번째 케이스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 운전자 숨졌고 근처에 있던 7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자동차에도 폭죽과 가스통이 실려 있었고요. 육군 베테랑입니다. 용의자 운전하고 숨진 이 용의자가 매튜 리벨스버거라는 37세 지금 주소지는 콜로라도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인데 주요한 주소지가 콜로라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결혼 상태인 건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했었던 적은 있고요. 백인입니다. 글쎄요. 리벨스버거 독일계인가요? 19년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군 사진, 스페셜 특수군, 그린베레, 이런 사진들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뉴올리언스의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 IT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자율 시스템 관리 이런 거니까 이제 IT 가장 최근에 했었던 일이 그런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두 사건이 뉴올리언스와 라스베가스의 폭발 사건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것이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용의자가 같은 군 기지에 근무한 적이 있답니다. 워낙에 군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두 사람 다요. 그런데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이 라스베가스의 용의자가 쓴 것을 보면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버몬트에 있는 사립군사대학교네요. 노리치 유니버시티에서 이과 학위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타지키스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해서 뭐 군으로 복무를 했겠죠. 해서 2016년도에 국무부에서 공로상도 받았다. 링크드인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빨리 알게 된 것은 일론 머스크의 그 충전소에서 이 전기 자동차였기 때문에 충전하는 그런 모든 기록을 빨리 공개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테슬라 충전소에서 포착된 영상에 따르면 7시 30분쯤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해서 1시간 뒤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그 발레 주차하는 데에 주차를 하고 나서 15초에서 20초 지나고 폭발을 했답니다. 운전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나오겠죠. 수사를 해서 뭐 숨졌으니까 용의자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호텔이 트럼프 호텔이고 자동차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당장 이제 본인의 자동차를 엄청 선전합니다. 사악한 그 용의자가 테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차량을 선택을 했네. 이 사이버 트럭은 실제로 그 폭발을 하지 못하도록 폭발이 되면은 딱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리창조차 깨지지 않았다. 그 발레 그쪽에 있으면 딱 그 폭발물이 옆으로 다 사방으로 퍼져서 이렇게 설계된 게 아니라 위로 향하도록 돼서 이제 본인만 숨졌다는 얘기입니다. 로비의 유리창조차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다행인 것은 어제 이 뉴올리언스의 폭발 사건이 있자마자 많은 한인들 가운데서도 무슬림 어떻겠다, 중동 계열 어떻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쓴 것을 읽으면서 참 연초 1월 1일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한 것은 연초는 참 화합을 하고 이러는 시기인데 차기 그 대통령이 벌써 이제 분열적인 그런 말을 사건이 확인되기도 전에 용의자가 누구인가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름 보고 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거 참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인분들도 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두 사람은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그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기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뉴올리언스의 바로 그 용의자의 이름과 얼굴과 피부 색깔과 수염도 있었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것들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불법 이민자다. 박스에서 어제 제가 박스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멕시코에서 넘어온 차량이야 했는데 렌트카입니다. 다 공유하는 앱에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렌트카고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 합법 이민자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무슬림 입국 금지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지금 2시간 한 30분쯤 전까지도 확인을 제가 한 것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이 공격 역시 이 국경 개방한 것이 이게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의 개방적인 국경 정책으로 인해 어제보다는 남부 자는 없네요. 개방적인 오픈 그런 국경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이슬람 테러리즘과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가 미국에서 너무 심각해져서
상상하거나 믿기 어려울 정도다. 아니, 이 두 사람이 다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콜로라도 그쪽 주고 한데 무슨 이게 국경 개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뭐 중동계 얼굴 색깔이 어떻고 결국은 그게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옵니다. 백인과 백인이 아닌 다른 유색 인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에서 이 두 개의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안심했다 하는 것도 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네 하는 이런 점이 안심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가왔고 말하자면 국경을 개방해서 상상하거나 믿기 어려울 정도가 이 시기가 다가왔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됐다.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고 총체적인 재앙이다. 이제 본인이 취임 선서를 할 때 며칠 남지 않은 차기 대통령이 나가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아마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없을 겁니다. 그와 그의 선거 개입 바이든 대통령 폭력배 집단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느낌표 딱 찍고 마가 그리고 이제 곧 20일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차기 대통령이 국경을 얘기를 하고 인종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굉장히 그 조심하면서 살아가야지 될 4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얘기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행정부 무능하고 부패했고 무슨 뭐 정치적 반대자인 나를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고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것에 부끄러워해야 되고 CIA가 지금 당장 개입해야지 되고 본인이 다 뭐 CIA 지명자 같은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이 무너지고 있고 국가 안보, 안전, 민주주의의 침식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1월 20일에 뵙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는 저녁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직접 얘기를 할까? 아이시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수사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뉴올리언스가 있는 루이지아나의 정치인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이 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미리 그 이민자들에 관해서 특정 인종에 관해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특정 인종 이민자가 아니라 아이시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이시스의 가담 아이시스 멤버다 하는 뉴올리언스의 그 사건 용의자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의사당도 지금 어수선하고요. 그리고 그 한국은 더 어수선하죠. 사실은 이 뉴올리언스와 라스베가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미국의 중요한 트럼프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경호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지만 한국은 온 나라가 지금 반으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반은 아니지만 시위대의 규모로 보면은 반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점점 불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보기에는 미국에서 볼 때 조국 한국은 미국에서 먼저 경험한 트럼프의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지난 4년을 지금 한국이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좋은 거고 잠시 뒤에 그 내용과 역시 오늘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제주항공 그 사고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참사에 대해서도 미국과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그 뉴올리언스와 라스베가스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의사당 주변 그리고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굉장한 그 협박 같은 것에 많이 그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요. 자, 우선 그런 협박 전화
같은 것들이 그 가짜로도 그 협박 전화 같은 것을 많이 그 정치인들에게 보낸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스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짜 전화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그 의원에게 어떤 협박 전화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경찰이 그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신변 보호를 하죠. 그 과정에서 뭐 한 여성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그 공화당이지만 민주당의 의원한테도 역시 그 협박 사건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러면 경찰이 또 출동을 해야지 되고 국민의 세금도 많이 그쪽으로 쓰여져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미국이 너무나 분열돼서 공화당과 그 민주당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쪽은 파괴돼야지 돼. 제로섬 게임을 계속하니까 한국과 지금 마찬가지죠. 제로섬 게임을 하고 같이 화합해서가 아니라 저 당은 죽어야지 돼.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은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민주주의의 종말로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화당은 민주당을 정말 위험한 사회주의자들이야. 그리고 거기에 또 공산주의라는 말이 붙거든요. 한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같은 서로가 완전히 같이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트럼프 이전에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애국자다. 이거 이제 존 맥케인 전 연방 상원 의원이 버락 오바마라는 젊은 그 민주당의 후보와 서로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나와 생각은 너무 다르지만 똑같은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윈윈이라는 건 없어진 거예요. 제로섬 게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그 의회 의원들에 대한 경호가 강화되던 차에 뉴올리언스와 라스베가스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 아침 현지 시간으로 10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였습니다. 의회 경찰이 그 막 보도로까지 이렇게 침입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운전을 하는 그 운전자를 지금 구금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통제됐고 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지금 의사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20일이니까 이제 18에 남았나요? 뿐만이 아니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사망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의사당에도 이번 주 말도 되겠네요. 의사당에도 오고 그 시신이 뭐 이렇게 하면서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굉장히 경호가 심각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 사건, 워싱턴 DC의 보안은 더욱 강화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쪽 지역 다시 길이 오픈됐는지는 모르지만 무척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 한국 내용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 그리고 중간 끝에까지 가서 다시 권력을 잡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어떠한 시초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케이스는 트럼프 그 당선인은 한 사람이었지만 한국의 케이스에 대비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에요. 직무정지는 당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똑같이 트럼프의 길을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관심이 없어도 조국의 사태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 단계 달라졌습니다. 공수처가 원래 경험이 없잖아요. 뭐 기소하고 수사하고 뭔가를 잡아내고 한 경험도 거의 없는데 그 공수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주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한국 날짜로 1월 5일까지가 그 체포 영장의 그 유효 기간입니다. 물론 연기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관저 앞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호팀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고 경호팀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경호팀이 설령 체포팀과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게다 대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말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여러분의 자유와 질서, 헌법을 지키려는 그 노고에도 감사하면서 그런 것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본인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변호팀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체포하려고 하는 팀에서 경호팀이나 시민에 의해 되려 체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윤석열 변호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트럼프의 케이스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까지 성공을 했어요. 재판 계속 이제 연기하고 지지자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검찰에서 꾸며낸 거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 꾸며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와 또 그 주변의 언론들이 있죠. 박스를 포함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나친 감은 있지만 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나친 감은 있어도 하나도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도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의존하려는 것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저렇게 날치고 있다. 결국은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이건 잘못된 거다. 당시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 친했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건 전적으로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계속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퇴임을 할 때쯤 퇴임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지지자 사이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이쪽에서 뭔가로 기소를 하면 물론 기소하는 팀에서도 특히 스토미 데니엘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리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설령 기소감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작은 것은 기소하지 말았어야지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거쳐 나가면서 지지자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9명이나 장관들을 탄핵했잖아.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계엄이 합당했어라고는 주장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탄핵 취소하라는 피켓 라인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너희들이 잘못이야. 계엄이 합당해. 그렇게라도 했었어야지 되는 거야. 거기에 또 하나가 겹쳐지는 게 부정선거 주장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의사당 폭동 사건 부정선거였다. 내가 대통령인데 왜 바이든 대통령을 인준하려고 해? 하는 것이었고 한국에서도 한국의 부정선거는 미국보다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게 미국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손개표를 하지만 손개표 했잖아요. 한국은 총선 때 2번이나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동개표와 손개표의 차이가 한 표도 안 나왔다고 하든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지지자들은 믿는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그런 전략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전략이 거짓말이라도 계속 내가 주장을 강한 소리로 끊임없이 하면 사람들은 그거 믿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어프렌티스를 할 때부터 해왔었다는 어프렌티스의 마케팅 그 최고 책임자가 USA 투데이에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양심 고백을 한다라고 썼을 때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고 있는 거죠. 지지자만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엄청나게 이제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큰 충돌은 없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수천 명 이상이고 대통령은 아니 마치 더 많이 오라는 듯이 그런 메시지 편지를 보내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고 하면은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로 가보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너무 늦게 기소했다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후회를 합니다. 왜 늦게 기소를 했는가? 그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법무부에서 서둘러서 그를 기밀 서류라든가 아니면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을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땐 too late.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 쪽으로 확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존 뉴스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처럼 박스를 제외하고는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이런 것을 믿고 지금도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에는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갈 수도 없고 maybe 체포해서 가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뭐 안타깝다느니 뭐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렇게 할 수 있느니 하면서 또다시 또 세력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땐 두 사람 다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길을 가는 그 스텝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영화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많은 AP통신을 포함한 미국 매체 가디안 등이 다 보도합니다. 영화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이 막 삼엄하게 있는데도 나중에 뭐 해산하라고 하니까 해산한 사람도 있지만 태극기와 성조기는 또 거기서 또 왜 흔듭니까? 성조기를 같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쫓겨난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그 누구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길에 누워 있고 윤석열 대통령 못 잡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일까지니까 한국은 벌써 오늘이 사흘입니다. 사흘 3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6일에 의사당 폭동 사건 거기 그 Fight Like Hell 가서 그렇게 싸워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처음에는 약간 주저주저 하는 듯한 그런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좀 그래. 뭐 좀 이래.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막 거기에 바짝 붙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길이 비슷하게 간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나 트럼프 대표 쪽에서나 트럼프의 길을 따라가서 서로가 성공하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성공하면 한 사람이 죽는 거죠. 지금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보이기에는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측 다요.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의 경우는 무안 국제공항과 제주항공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이제 수사 차원으로 들어간 거죠. 경찰이 수사라는 건데 제3의 장소도. 왜냐하면 제주항공에서 그야말로 경무에 시달려서 숨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주항공의 김이배 CEO도 출국 금지 내려졌고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지 되니까 이런 일들 한국도 어수선하고 미국도 어수선한 2025년 1월 2일 아침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투로라는 이런 그 앱이 바로 뉴올리언스와 라스베가스의 용의자가 사용을 했었던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서 포드도 아마 전기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테슬라의 뭐 사이버 트럭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요. 2010년도에 만들어진 그 렌탈카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렌트카 하려면은 그 렌탈 오피스에 가서 뭐 하고 차도 돌아보고 하잖아요. 이건 에어비앤비와 똑같은 형태로 자동차 소유주가 또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2010년부터 있었네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차를 렌트해 주는 사람을 호스트라고 하고 차를 잠깐 빌려 타는 사람을 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 호주, 프랑스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앱은 그 법집행기관과 지금 협력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 엄청 유명해졌어요. 아주 짧게지만 우리가 너무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그런 뭐 조의도 표하고 뭐 최대한으로 우리가 뭐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는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 보도 나오네요. 2024년도에 지난 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경제 뉴스로는 주요 회사들이 다시 이제 직장인들을 집이 아니라 집으로 가라고 했다가 회사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재택근무하라고 강조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추세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하이브리드라면 모르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사무실에 완전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어떠한 새로운 추세가 나가보려고 할 때 이게 좋아 하면 그 올드 패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재택근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라면 모르지만 설령 뭐 하이브리드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들 뭐 특히 테크업계가 더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애플 그렇죠? 아마존 그렇죠? AT&T도 적어도 주 5일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IBM은 CEO들에게는 뭐 적어도 사흘은 근무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CEO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 CEO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날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거 하는 이런 CEO들도 있고 그런 CEO들은 집이 뭐 그리스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해서 뭐 바쁘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나와야지 된다. 그리고 최근에 뭐 세일스포스라는 회사 유명하죠. 뭐 일주일에 나흘은 나와야지 된다. 일론 머스크는 원격 근무는 완전히 우리는 끝이야. 재택근무는 끝이야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줌도 마찬가지죠. 줌이야말로 우리가 코비드가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들과 원격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줌을 사용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줌은 일찍 복귀시켰습니다. 2023년부터 복귀를 시켰고 특히 줌 같은 경우는 이 사무실에서 적어도 5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직접 그 회사에 출근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시리그룹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에게 5월 달에는 아주 정식으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단속을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신문사의 경우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제프 베이조스, 이 워싱턴 포스트도 1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6월 달까지는 전부 일주일에 닷새 근무로 복귀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반 스텝라이터 그 기자들이 아니라 관리직은 그것보다 더 빨리 2월 3일까지 정규직으로 날마다 근무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고요.
보잉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 보면 아무리 그래도 재택근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회사들이 해보고 나니까 몇 년 해보고 나니까 역시 일할 때는 일하는 장소에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는요. 재밌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40시간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지 된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더 좋은 이런 것들을 준다. 결국은 재택근무라는 것은 대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게 훨씬 회사가 뭐 직원 좋으라고 사무실로 나오라고 그러겠습니까? 회사에게 생산성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재택근무를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내가 정말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하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부부가 돌보다가 한 사람이 아파요. 이럴 경우 뭐 일시적으로 몇 개월이 됐던 뭐 며칠이 됐던 하루가 됐건 집에서 일하면서 근무해라.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이 재택근무는 아니다.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 가서도 일을 보통 하지만 회사가 더 훨씬 그 능률이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잠시 뒤에 일론 머스크 얘기를 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왜 이러나요? 됐다. 저 혼잣말한 겁니다. X의 어카운트에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X의 어카운트에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 어카운트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극우적인 그런 그 어카운트 이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극우적인 어카운트 이름을 뭐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캐키어스 맥머스. 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뭐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본인이 뭐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맥시머스네요. 그 맥시머스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러셀 크로우 그 사람 이름에서 딴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프로필의 이미지도 왠지 이제 극우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막 로마 군인 복장을 하고 있는 뭐 게임 콘솔로 보이는 뭐 이런 페페라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아주 뭐 부자이기도 하고 가장 테크 업계의 거물이고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이름을 바꿨는가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겠어요. 잠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꾼 이름이 캐키어스라는 이름이 디지털 화폐가 캐키어스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캐키어스가 바로 이제 인터넷 이제 연관이 되는 이름을 바꾼 이 밈에서 연관이 되는 그 디지털 화폐의 가치가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인지 제가 다시 찍어봤을 때는 원래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고 나서 15분 만에 이 디지털 화폐는 가치가 122.8%가 또 폭락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전에도 이런 뭐 그 다찌가 바로 지금 정부 효율성 부처의 이름 그 약자를 이렇게 따서 해서 그 다찌라고 하잖아요. 그 다찌 거기도 다찌 코인도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엄청나게 흔들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미지가요. 이름 자체는 그 캐키어스 그 맥시머스고 극우 단체들이 사용해 온 그 이미지가 페페 더 플러그 하는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요. 반명예훼손 연맹이 2016년도에 이 바로 그 페페 더 그 플로그를 혐오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잠시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자, 2022년이 아니라 2025년 새해의 이틀째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시작할 때
인사도 못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가 등등의 인사도 못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아마 그 테러 사건과 테러일지도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사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조그라들었다 마음이. 1분 남았네요. 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영예로운 메달이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주는 대통령 시민 메달, Presidential Citizen 메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의회 메달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메달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는 거죠. 20명에게 주는데 20명에서 주는 그 20명 가운데서 두 사람이 주목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 행정부와 다음 행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리스 체니와 버니 탐슨. 이 사람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공화당인데 두 사람 다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헌신을 했고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희생 때문에 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고의 영예의 그 시민에게 주는 메달을 주고 그 메달을 받는 사람들을 두 사람 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감옥에 가야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물러나는 대통령이 미리 사면까지 하는가? 이 리스 체니의 경우는 더 뭐 이런 얘기 미국 어수선하죠. 강혜신이었습니다.